0.3%가량 떨어졌고 코스닥은 0.3%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반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뭐 그렇게 아직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고 약간 좀 미적지근합니다. 코스닥도 뭐 저번에 또 어제나 그저께만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해 주는 흐름은 아니고 시장이 아까 전에 코스닥이 0.5%까지 올랐지만 지금 다시 좀 밀려 나가는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이 코스닥 중에서 지금 어제 시장에서는 그게 가장 특징적이었죠. 그 뭐였습니까? 정치 테마주들의 큰 하락들.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폭락을 했거든요. 어제 폭락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게 보입니다. 오늘 뭐가 반등하면은 써니전자, 특히 써니전자 뭐냐면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 관련주죠. 써니전자가 19%나 올렸어요. 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 또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7% 장중 떨어지기도 하면서 종가는 22%로 마이너스 끝났는데 오늘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 미래산업도 이런 테마주로서 12%가량 올랐고 우리들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문재인 후보 관련주입니다. 문재인 후보. 이것도 어제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안랩이 13% 올랐습니다. 안랩. 이거 그 안철수 후보 대장주죠. 안철수 후보 대장주인데 13% 올랐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고점에 19%까지 올랐었는데 윗꼬리 양봉 형성하면서 내려갔고요. 이게 어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어제 그 TV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식으로 국민의당에서 경선에 통과 75%로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그 후보로 대장 후보로 대표 후보가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TV 나와서 뭐 말도 하고 했는데 예전과 좀 다른 강한 안철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위에 이 이것도 까만 거 이것도 벗고 또 소매도 걷어 붙이고 하면서 좀 강하게 좀 시도를 했어요.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 기존에 있던 이 안희정 후보가 예전에 그 갖고 있었던 중도 보수의 그런 집결 세력 그 지지율을 좀 가져갔죠.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서 좀 괜찮아. 지지율이 30%가 어떤 저기서 보니까 30%가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조사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또 뚜껑을 열어봐야죠. 또 한 달 뒤에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문재인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잘 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동안 좀 많이 힘을 못 썼는데 지금 그런데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안랩이 어제 근데 이상하게 28%나 하락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 또 써니전자와 안랩 같은 경우는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보수 세력을 얼마나 끌어안을 것인가 이런 부분 보수 세력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교수 하기로 갔죠. 그리고 보수가 이제 거의 잘 눈에 꼽히는 이 후보가 잘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약간 보수가 밀어준다고 한다면 집결된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지지율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써니전자랑 알랩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이게 좀 고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꾸준히 상승을 했었죠. 그쵸? 이거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고 알랩도 그렇고 어제 좀 잠깐 조정을 받았었고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니전자도 이거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 상승과 함께 올랐는데 이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점들을 삼아서 좀 대선 전까지는
좀 안철수 후보주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좀 끊어 빠져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겠고, 문재인 후보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 제약도 다시 10% 가량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4대강 보건 정책주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바로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것들이죠. 야, 이화공영도 오늘 8% 올랐어요. 또 특수건설들도 4대강 관련주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주도 어제 모든 정치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어제.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소폭의 반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좀 정치 테마주들 살펴봤고요. 또 중요한 것이 시장 전체 흐름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떨어졌었던 이 하락이 많았었던 낙폭 과대주들의 큰 반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약주들 뭐 이런 것들 낙폭 과대했던 것들에 크게 올라가는 상승의 초입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주들 말고라도 뭐 여러 가지 내수주들 많이 올라붙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약주들이 약간 좀 부진해요. 약간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휴온스 글로벌 이런 것도 그렇고 약간 좀 부진하지만 어제 굉장히 좋았죠. 제약주들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큰 상승 시초점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낙폭 과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이게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이 종목이 한미약품이 허위 공시, 늑장 공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제약 업종의 하락을 주도했던 주도주예요. 주도주라고 해서 상승 주도주가 아니라 하락 주도주입니다. 하락을 이끄는 주도주. 그러니까 하락 주도주인데 이 종목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약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제약업종의 그런 거대한 그 빅3에서 넘어왔죠. 떨어졌고 제약업종 빅3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뭐 엄청나게 크죠. 이것도 지금 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이런 부분도 지금 1.5%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업종 전체에 거대한 종목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그렇다는 거고 어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바로 제약업종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휴온스 글로벌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괜찮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다 괜찮았습니다. 뭐 LNK 바이오 같이 의료기기 업체도 괜찮은 시점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좀 보실 게 뭐냐면은 좀 중점적으로 보실 게 영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인데요. 영진약품은 오늘 아까 전에 녹십자라던가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등이 다 종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약품이 2.7% 올랐습니다. 영진약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오늘 호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진약품이 개발 중인 이 신약 기대감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다. 뭐냐면은 이 산꼬리 풀이 있어요. 산꼬리 풀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해서 만성 폐쇄성 질환의 이런 경구용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구용의 알약이죠. 알약을 좀 개발하고 있다. 산꼬리 풀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해서 뭔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7월에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한 이후 기술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약 기대감에 좀 올라갔다. 오늘 2.7% 현재 올랐고요. 아까 전에 고점 5.17%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진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2016년에 대장주였습니다. 2016년을 빛낸 대장주. 제약주 중에서 사실 2016년은 제약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영진약품, 셀루메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었죠.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뭐 2016년 5월 이후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좀 반등을 기록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실적 부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PER이 359나 되기 때문에 바로 저평가된
뭐 수익성이 아주 좋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호재성 살려서 또 121선이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121선, 61선, 21선이 하나로 다 만나고 있어요. 이게 121선이고 61선, 21선. 와, 하나로 만나.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차트 흐름이 하나로 만나면은 거대한 모멘텀의 시초점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